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30년간 정형외과에서 환자분들을 진료하고 있는 김정수 의사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아시나요? 선생님, 밤마다 허리가 너무 아파서 잠을 못 자겠어요. 무릎이 시큰거려서 뒤척이다가 새벽에 깨요. 이런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얼마 전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 성동구에 사시는 75세 박영재 할아버지 이야기예요. 할아버지는 무려 20년간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셨어요. 3번의 수술을 받으셨는데도 통증은 계속되었고 걷는 것조차 힘든 상황이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알려드릴 3가지 마사지 방법을 6주간 꾸준히 하신 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김영수 할아버지께서는 통증 없이 하루 30분 산책이 가능해지셨어요. 할아버지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20년간 수술도 여러 번 받고 온갖 치료를 다 받아봤는데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가장 효과가 좋았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방법은 제가 지난 3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께 직접 가르쳐 드리고 실제로 효과를 확인한 방법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건강에 대한 고민도 함께 남겨주세요. 저는 항상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약이나 주사보다 더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할 수 있는 관리예요. 박영재 할아버지처럼 여러분도 분명히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 그 특별한 방법들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천에 사시는 74세 박정순 할머니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낮에는 그럭저럭 괜찮은데 왜 밤만 되면 더 아플까요? 새벽 2, 3시만 되면 어김없이 허리가 아파서 깨요.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몸은 낮 동안에는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걷고 앉았다 일어서고 팔을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는 동안에는 혈액순환이 계속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밤에 침대에 누우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움직임이 멈추죠. 그러면 혈액순환도 천천히 느려지기 시작해요.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비유로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강물을 생각해 보세요. 물이 계속 흘러갈 때는 맑고 깨끗하지만 물이 고이면 탁해지죠? 우리 몸의 혈액순환도 마찬가지예요. 혈액순환이 느려지면서 근육에 쌓여 있던 피로물질들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긴장하고 있던 근육들이 굳어지기 시작하면서 통증이 더 심해지고 있었던 거죠. 특히 70대 이후에는 근육량도 줄어들고 혈관의 탄력성도 떨어져서 이런 현상이 더 심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더욱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거죠. 실제로 박정순 할머니께서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꾸준히 하시고 한 달 후에 오셨는데, 선생님, 이제 새벽에 깨지 않아요. 아침까지 푹 잘 수 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자, 이제 첫 번째 비밀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바로 허벅지 앞쪽입니다. 수원에 사시는 69세 이철호 아저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아저씨는 허리 통증 때문에 저희 병원에 오셨는데 신기하게도 허리보다는 어깨가 더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MRI도 찍어보고 여러 검사를 해봤는데 특별한 이상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자세를 보니까 허벅지 앞쪽 근육이 굉장히 뭉쳐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몸은 정말 신기하게도 모든 부위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제가 의대에서 해부학을 배우면서 가장 놀랐던 것이 바로 이거였어요. 한 부위가 아프면 다른 부위에도 영향을 주고 있었다는 사실이요. 허벅지 앞쪽 근육, 의학적으로는 대퇴사두근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근육이 뭉치면 골반이 앞으로 기울어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허리가 과도하게 휘어지고 그 부담이 목과 어깨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철호 아저씨 같은 경우에는 젊을 때부터 사무직으로 오래 앉아서 일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허벅지 앞쪽이 계속 짧아지면서 굳어진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아저씨께 허벅지 앞쪽 마사지하는 법을 가르쳐 드렸어요. 처음에는 허벅지를 만져서 어깨가 좋아질까요? 라고 반신반의하셨는데요. 2주 후에 오셨는데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어깨 통증이 많이 줄었고 허리도 한결 편해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잠을 푹 잘 수 있게 됐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3개월 후에 마지막 진료 때는 선생님 덕분에 골프도 다시 칠 수 있게 됐어요. 라고 하시면서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먼저 편안한 의자에 앉으세요. 등받이가 있는 의자가 좋아요. 허벅지 앞쪽을 만져보시면 골반 바로 아래부터 무릎까지 긴 근육이 만져져요. 그 중에서 가운데 부분을 찾아보세요. 눌러보시면 다른 곳보다 단단하고 뭉친 느낌이 들 거예요.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려요. 처음에는 살살 눌러보세요. 그러다가 아, 여기구나 하는 지점을 찾으시면 그곳을 집중적으로 마사지해 주세요. 엄지손가락으로 꾹 누르면서 작은 원을 그리듯이 문질러 주세요. 2, 3초 누르고 살짝 떼고 다시 누르고 이렇게 반복하시면 돼요. 중요한 건 너무 세게 누르지 마세요. 이철호 아저씨처럼 처음에는 욕심을 내서 너무 세게 눌렀다가 오히려 더 아파지신 분들이 계세요. 제가 항상 환자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아프면서도 시원한 정도예요. 한쪽 다리를 2분, 반대쪽 다리를 2분씩 해주시면 돼요. 마사지 하면서 숨은 편하게 쉬세요. 숨을 참으면 효과가 떨어져요. 마사지가 끝나면 다리가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게 바로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예요. 두 번째 비밀 포인트는 발바닥입니다. 안산에 사시는 83세 최순덕 할머니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당뇨병으로 인한 말초신경병증 때문에 발이 저리고 아프셨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신다는 거였어요. 선생님, 발이 너무 저려서 밤에 잠을 못 자겠어요. 자려고 누우면 발바닥이 화끈거리고 아파서 뒤척이기만 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의대에서 배울 때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발바닥은 우리 몸의 지도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30년 임상 경험을 쌓으면서 정말 그렇다는 걸 깨달았어요. 발바닥에는 우리 몸 전체와 연결된 반사구들이 있어요. 발바닥을 자극하면 해당하는 장기나 부위의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기능이 활성화되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건 발바닥을 마사지하면 우리 몸에서 천연 진통제 같은 물질이 나와요. 의학적으로는 엔도르핀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통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최순덕 할머니께 발바닥 마사지법을 가르쳐 드렸는데 처음에는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라고 반신반의하셨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에 전화를 주셨어요.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발바닥 마사지를 하고 나면 저린 게 많이 나아져요. 그리고 잠도 훨씬 잘 와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한 달 후에 진료실에 오셨는데 표정이 완전히 밝아졌어요. 선생님, 이제 밤에 푹 잘 수 있어요. 발 저린 것도 많이 좋아졌어요. 손자들이 할머니가 많이 좋아졌다고 해요. 라고 하시면서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도 다시 한번 확신했어요.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은 정말 놀랍다는 걸요. 또 다른 사례로는 대전에 사시는 71세 박영희 할머니가 계세요. 할머니는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손목과 무릎이 많이 아프셨는데 발바닥 마사지를 꾸준히 하신 후 관절 통증이 많이 줄어드셨어요. 의자에 편안하게 앉으세요. 한쪽 발을 반대쪽 무릎 위에 올려놓으세요. 발목을 잡고 발바닥이 잘 보이도록 하시면 돼요. 발바닥을 만져보시면 가운데 부분이 움푹 들어가 있어요. 바로 그 부분부터 시작하세요. 이곳이 바로 신장과 연결되는 중요한 포인트예요. 엄지손가락으로 꾹꾹 눌러주세요. 처음에는 좀 아플 수도 있어요. 최순덕 할머니도 처음에는 아이고 아파라고 하셨는데 계속 하다 보니 시원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발가락 밑 부분은 어깨와 연결되는 곳이에요. 어깨에 결린 분들은 이 부분을 특히 신경 써서 눌러주세요. 발 가장자리 부분은 척추와 연결되는 곳이고 뒤꿈치는 허리와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허리 아픈 분들은 꼭 해주세요.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발바닥 마사지 할 때는 아픈 부분을 찾으면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주 눌러주세요.
그게 바로 몸이 도움이 필요하다고 신호 보내는 곳이에요. 한쪽 발을 2-3분, 양쪽 다 해서 5-6분 정도 하시면 돼요. 마사지가 끝나면 발이 따뜻해지고 전신이 좀 더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 거예요. 최순덕 할머니께서 발바닥 마사지를 하고 나면 몸 전체가 가벼워지는 느낌이에요 라고 하셨던 게 바로 이런 느낌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비밀 포인트는 무릎 뒤쪽, 우리가 오금이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말 놀라운 사례가 하나 있어요. 광명에 사시는 85세 김태준 할아버지 이야기예요. 할아버지는 퇴행성 관절염이 너무 심해서 휠체어를 타고 오셨어요. 50년 넘게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면서 무릎과 허리를 혹사시키셨거든요. 최근에는 걷기는커녕 서 있기도 힘드신 상태였어요. 선생님, 이제 정말 포기하고 싶어요. 손자들한테 짐만 되는 것 같아서. 라고 하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시더라고요. 이 오금 부부는 정말 특별한 곳이에요. 제가 30년간 진료하면서 발견한 건데 이곳을 마사지하면 허리 통증이 놀랍도록 빨리 좋아져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중요한 혈관과 신경들이 지나가고 있거든요. 여기를 자극하면 다리 전체의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허리로 가는 혈류도 개선돼요. 김태준 할아버지께 오금 마사지법을 가르쳐 드렸는데 처음에는 이런 간단한 걸로 좋아질까요?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2주 후에 오셨는데 무릎보다 허리 통증부터 먼저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선생님, 허리가 조금씩 펴지는 느낌이에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한 달 후에는 지팡이를 짚고 걸어서 오신 거예요. 정말 놀랐어요. 6주 후에 오셨는데 할아버지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50년 고생하던 허리와 무릎 통증이 이렇게 좋아질 줄 몰랐어요. 이제 손자랑 같이 공원도 갈 수 있게 됐어요 라고 하시면서 정말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그때 저도 정말 감동받았어요. 간단한 마사지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니. 의자에 앉아서 무릎을 살짝 구부려 보세요. 그러면 무릎 뒤에 주름이 생기죠? 바로 그 가운데 부분이 오금이에요. 양손으로 무릎을 감싸듯이 잡으시면 엄지손가락이 자연스럽게 오금에 닿아요. 엄지손가락으로 2-3초간 꾹 눌렀다가 천천히 떼세요. 김태준 할아버지께서 처음에 너무 세게 누르셨다가 오히려 아프셨거든요. 이 부분은 예민한 곳이라서 적당한 압력이 중요해요. 이 동작을 5-7번 정도 반복하시면 돼요. 마사지하면서 다리가 따뜻해지고 무거웠던 느낌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어서 다리가 무거운 분들한테는 정말 효과가 좋아요. 자, 이제 제가 30년간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꼭 당부드리는 주의사항들을 말씀드릴게요. 성남에 사시는 66세 정미경 할머니께서 처음에 마사지를 너무 열심히 하셨다가 오히려 더 아프셨던 경험이 있어요. 선생님, 빨리 좋아지고 싶어서 힘껏 눌렀더니 더 아파졌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절대 너무 세게 누르지 마세요. 제가 항상 환자분들께 말씀드리는 강도는 시원하면서 약간 아픈 정도예요. 너무 아프면 근육이 오히려 더 긴장해요. 두 번째, 뼈를 누르지 마세요. 근육과 살 부분만 마사지해 주세요. 뼈를 누르면 오히려 다칠 수 있어요. 세 번째, 마사지 전에 따뜻한 수건으로 해당 부위를 덮어주시면 더 좋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최순덕 할머니께서 이 방법을 사용하시고 효과가 더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번째, 마사지하는 동안 숨을 편하게 쉬세요. 제가 진료실에서 보면 많은 분들이 집중하느라 숨을 참고 계세요. 그러면 오히려 효과가 떨어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하루에 오래 하는 것보다 짧게라도 꾸준히 하는 거예요. 김영수 할아버지처럼 매일 5분씩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지금까지 제가 30년간 임상에서 확인한 3가지 특별한 마사지 포인트를 알려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허벅지 앞쪽, 이철호 아저씨처럼 어깨와 허리 통증 개선. 두 번째, 발바닥, 최순덕 할머니처럼 전신순환 개선과 숙면 도움.
세 번째, 무릎 뒤 오금, 김태준 할아버지처럼 허리와 무릎 통증 완화. 이 세 곳을 매일 밤 5분씩만 마사지해 주시면 통증이 훨씬 가벼워지고 숙면에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용인에 사시는 72세 서정란 할머니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마사지도 좋지만 생활 습관도 바꿔야겠더라고요.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아침에는 가볍게 10-15분 정도 산책해 주세요. 앞에서 말씀드린 김영수 할아버지도 마사지와 함께 가벼운 산책을 병행하셨거든요. 격한 운동보다는 꾸준한 걷기가 관절에 훨씬 좋아요. 저녁에는 따뜻한 물로 샤워하거나 반신욕을 해주세요. 근육이 이완되면서 마사지 효과가 더 좋아져요. 최순덕 할머니께서도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마사지하니까 효과가 더 좋았어요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잠자리에서 무릎 밑에 베개를 받치고 주무시면 허리 부담이 줄어들어요. 작은 습관이지만 큰 차이를 만들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세요. 김태준 할아버지께서 이제 몸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 것 같아요 라고 하신 말씀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3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제가 확신하게 된 것이 있어요. 우리 몸은 스스로 치유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김영수 할아버지, 이철호 아저씨, 최순덕 할머니, 김태준 할아버지. 이분들 모두 특별한 약이나 비싼 치료를 받은 게 아니에요. 다만 매일 5분씩 꾸준히 자신의 몸을 돌봐주신 것뿐이에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도 결국은 우리 몸이 가진 자연 치유력을 도와주는 것뿐이에요. 여러분의 손길 하나하나가 여러분 몸에게는 최고의 치료가 될 수 있어요. 저는 항상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려요. 의사는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진짜 치료는 여러분 스스로 하시는 거예요. 오늘부터 딱 5분씩만 시간을 내서 여러분의 몸을 돌봐주세요. 박영재 할아버지처럼 여러분도 분명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변화를 가져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원하신다면 영상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소중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변에 같은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건강한 관절, 통증 없는 삶으로 가는 여정에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통증 없는 편안한 밤, 활기찬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